우리나라에 있는 산업단지는 제조업 생산의 61%를 차지하며 고용의 54%인 22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전국 거의 모든 도와 시군구에 있고 작은 사업장, 민간 제조업 중심이라는 특성도 갖고 있는데요. 전국 산업단지 현황 통계에 따르면 산업단지의 업체당 평균 고용 인원은 21.9명에 불과하고 23개 국가산업단지 가동업체 중 5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평균 95%에 달해 대표적인 작은 사업장 밀집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설 낙후를 포함한 인프라 부족, 청년층의 기피 등 산업단지 노후화 이슈가 있지만 산업단지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나 고용 규모를 생각할 때 산업단지의 재생전략 성공 여부는 우리 경제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 노후 산단의 혁신을 가로막는 이른바 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계획을 내놓기도 했죠. 산단 내 부지나 공장을 쉽게 사고 팔 수 있게 하고 입주업종 규제도 풀겠다고 합니다. 또 사업장별 이주 노동자 고용 한도를 2배 이상 늘려서 인력난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산단 혁신 전략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산업단지 내에서 일하는 230만에 달하는 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산업단지가 만들어진 지 이제 거의 60년이 지났지만 산업단지 노동권 문제는 여전히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역 산업단지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고용 환경의 개선 없이는 산업단지의 지속 가능성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산업단지 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권 기반은 어떻게 확보될 수 있을까요? 정부 정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야기를 오늘 월담의 노동이 수다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I'm drowning, asphyxiated. I wanna break the spell that you've created. You're something beautiful, a contradiction. I wanna play the game, I want the friction. You will be the death of me. Yeah, you will be the death of me. Bury it, I won't let you bury it. I won't let you smother it. I won't let you murder it. And our time is running out. And our time is running out. You can't push it underground. You can't stop it screaming out. I wanted freedom, bound and restricted. I tried to give you up, but I'm addicted. Now that you know I'm trapped, sense of elation. You never dream of breaking this fixation. You will squeeze the life out of me. Bury it, I won't let you bury it. I won't let you smother it. I won't let you
오늘 띄워드린 첫 곡은 뮤즈의 타임 이즈 러닝 아웃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경기 시청자 미디어 지원센터의 공동체 라디오 사전 제작 지원으로 진행되는 특집 방송이고요.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를 월담의 노동의 수다 23회 특집 방송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게스트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특집 방송이다 보니까 게스트 역시 특별한 분으로 모셨습니다. 제 바로 옆자리에 계신데요. 소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국 금속 노동조합에서 전략조직국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희태라고 합니다. 네, 희태님. 방금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아까 저희가 녹음 바로 들어가기 전에 사무국에 계신 분들이 단원 FM에 계신 사무국에 계신 분들께서 소개를 하시니까 전략조직국장이요? 라고 하면서 그 직함이 되게 어마무시하다 이렇게 벌벌 떨면서 얘기하셨는데 전략조직국장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무시무시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요. 전략조직국장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에게 네. 금속노조를 알리고 더 많은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업을 기획하고 연구하고 금속노조의 지역지부와 함께 집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실 주제에 대해서도 잠깐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 주제는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인데요. 단원 FM 청취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안산 지역에도 반월 국가 산업단지가 있잖아요. 네. 산업단지는 특히 작은 사업장들이 많은데요. 작은 사업장 노동자일수록 법 제도나 사회안전망에서의 배제라든지 노동조건이나 임금에서의 열악함 같은 문제들을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사업장에 비해서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산업단지에 밀집한 작은 사업장의 노동권은 어떤지에 대해서 오늘 방송에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난 8월 30일이었죠. 8월 30일 이때 민주노총이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법제도 개선과제 토론회라는 제목으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에서 나타나는 노동환경과 노동조건 실태를 살펴보고요. 네. 한편으로는 관련 법령과 관리 운영, 안전보건 관리 체계, 초기업 교섭 같은 산업단지 노동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를 이날 가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 실태는 어떤지 저희가 이전 방송에서도 몇 차례 짤막하게 다루기는 했었거든요. 좀 더 구체적인 사례라든지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가 궁금한 분들은 오늘 방송이 아마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정보 나눠주러 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이야기 주제가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잖아요. 이 노동권 실태라고 하는 게 어떤 분들께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노동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보통 노동의 능력과 의욕을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노동할 기회의 보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노동권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노동권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사장 마음대로 일하는 사람을 함부로 부려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일터 안에서도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규범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를 고용한 사용자보다 많은 부분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가 일터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법 제도를 통한 보호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노동권을 보장하고 있죠. 이렇게 모든 사람은 노동권을 가지기 때문에 국가는 당연히 노동자의 고용을 보호하고 적정 임금을 보장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의미에서 보면 산업단지의 많은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도 이 노동권은 당연한 권리라고 봐야겠죠. 아까 헌법 32조 1항도 희태님께서 소개해 주셨지만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그 자체로 생계 위협이 되는 심각한 문제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노동권이라는 건 단순히 그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권리만을 뜻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누구나 노동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한 그 사람은 인간이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기준 혹은 노동 조건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노동권의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노동권은 그런 의미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번에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는 주로 어떤 방법으로 조사하셨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올해 3월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전국에서 노동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체감 경기 및 임금 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주로 온라인 응답이 많았고 부분적으로는 설문지에 직접 기입하는 방식도 병행해서 약 7,500여 명의 노동자와 시민을 만났습니다. 이 중 현재 일하고 있는 임금 노동자를 분석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주와 무직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노동조합 조합원도 분석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 노동조합 조합원도 설문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이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번에 저희가 조사한 목적 자체가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만이 아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저희는 이제 미조직 노동자라고 부르는데요. 네. 이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노동조합 조합원일 경우는 노동 3권, 그러니까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권리, 교섭할 권리, 사용자를 대상으로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보장받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네, 반면에 노동조합이 없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 같은 각종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도 하고요. 게다가 이런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더라도 이런 부당한 상황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는 경로나 수단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노조가 없는 작은 사업장의 노동자들일수록 각자의 일터에서 노동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전국 산업단지의 입주업체의 95%가량이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 5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2020년 기준으로 30인에서 99인 사업장이 2.9%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0.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작은 사업장에서는 노조하기가 거의 뭐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이 지난 상반기에 산업단지 노동실태 설문조사를 진행할 때도 이렇게 노동조합이 있는 조합원들, 즉 조직 노동자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바로 이런 배경에서입니다. 노조가 있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상당히 예외적인 케이스로 볼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네, 그래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노동 환경이나 처우를 들여다보려면 미조직 노동자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겠다는 고민이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분석 대상을 추린 결과 사업자와 무직자를 제외하고 산업단지에서 근무한다라고 응답한 산업단지 임금 노동자 2,697명에 대한 노동조건 실태를 이번에 분석해서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럼 전반적인 노동권 실태 분석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이제부터 주요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무료 노동, 공짜 노동 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무려 응답자의 31.3%가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이들의 1년 내 체불임금 경험까지 포함하면은 산업단지 노동자 3명 중 1명이 임금 체불을 겪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노동자 중에 31.3%가 공짜 노동을 한 경험이 있다는 건가요? 네, 현장에서는 보통 조출이라고 해서 조기 출근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무료 노동, 공짜 노동을 수행하는 일이 여전히 많다는 걸 이번 조사에서 확인한 거죠. 이렇게 이제 조기 출근까지 강제로 시켜놓고 공짜로 부려먹는 건 불법 아닌가요? 네, 물론 불법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노동시간 외의 노동을 노동자 동의 없이 강요한다면 당연히 불법이고요. 일터 괴롭힘으로 볼 소지도 있습니다. 심지어 초과 노동에 대한 수당조차 주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히 임금 체불에도 해당되고요. 그렇군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네요. 이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조처는 따로 없을까요?
글쎄요, 무료 노동, 공짜 노동을 근절하려면 일단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출퇴근 기록 여부도 물어보았는데요. 5인 미만 사업체 소속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습니다. 주간 노동시간대별로는 15시간에서 35시간대가 가장 높은 33.3%로 나타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출퇴근 기록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열악한 산업단지 노동 실태의 사례가 아마 이것뿐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문제가 발견되었나요? 네, 공휴일 적용 실태에 대해서도 물어봤는데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정규직이 79.6%였던 데 반해 비정규직은 38.7%로 고용 형태에 따라서 크게 차이가 났습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의 경우 연차 휴가의 자유로운 사용도 안 되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이 없다는 응답도 5명 중 1명에 달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희 방송이 이제 나가는 시점이 공교롭게도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방금 소개해 주신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명절 연휴에도 길게 쉬지 못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이 산업단지에는 분명 적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고용 인원이 작은 사업장일수록 노동자 한 사람이 처리해야 할 물량도 많을 테고요. 이 노동자가 빨간 날엔 쉬고 싶어도 사업주는 대체 인력을 구할 수도 없고 납품기일은 제때 맞춰야 한다면서 공휴일 출근을 강제하는 일이 아마 많은 게 아닐까 여깁니다. 네, 공휴일에도 쉬지 못하는 것도 그렇지만 연차 휴가조차 자유로운 사용이 안 되는 노동자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네, 전반적으로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없는 분위기가 작은 사업장에 만연해 있다는 걸 이번 실태조사가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반면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다라고 응답한 산업단지 노동자 비중은 절반에 못 미치는 42.7%로 나타났습니다. 최소한 쉬는 날만큼은 좀 제대로 보장받아야 할 텐데요. 그리고 쉬는 날도 그렇지만 일터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면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도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월담의 노동수다에서도 몇 번 이 문제를 다루었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는 작년 8월부터 관련 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20인 미만 사업장은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 기준에 미흡해도 처벌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즉, 2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제대로 쉴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도 쉴 권리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오래된 차별 관행이 이번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에서도 또다시 되풀이된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부가 이 제도를 시행할 때부터 작은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줬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에서도 작은 사업장의 열악한 휴게 실태가 고스란히 드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좀 자세한 조사 결과가 궁금한데요. 이번 조사 결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31.8%, 그러니까 10명 중 3명 이상은 휴게시설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성별로 살펴보면요. 네. 휴게시설이 없다는 응답은 남성보다 여성이 남성 24.3%, 여성 38.1%로 여성이 더 높았고요. 사업체 규모로 봤을 때 5인 미만 43.8% 그리고 30인에서 99인이 32.2%로 사업장 규모가 적을수록 휴게시설이 없다는 응답률이 높았습니다. 네. 그리고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2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도 20인에서 29인, 30인에서 99인 사업체의 70%가량이 여전히 휴게실이 없는 걸로 조사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고용 형태별로는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휴게시설이 없는 직장에서 일한다는 답변이 더 많았습니다. 역시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에서 휴게실이 없다는 응답이 높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남성 노동자보다 여성 노동자가 사업장에 휴게실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더 높은 건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이 주로 어떤 업종인지 그 특성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금속 가공이나 기계 장비, 자동차 부품이나 전기전자 같은 업종들이 산업단지를 대표하는 업종들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업종들이 대부분 남성 노동자 중심의 사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은 아마도 사업장 휴게 시설이 애초 남성 중심으로 마련되어 있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사업장 휴게실이 없다는 답변 비율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높은 이유로 남성 노동자 비중이 큰 산업단지의 특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런 상황이 설문 결과에도 일정하게 반영된 것 같아요. 네. 또 한편으로는 성별을 구분해서 별도 설치된 사업장 휴게시설이 그리 많지 않은 현실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업장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해도 그 공간이 충분히 넓지 않으면 다수의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이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남녀가 함께 공동으로 이용하기보다는 특정 성별만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는 공간이 될 가능성도 높겠죠. 그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것도 진짜 문제가 되겠네요. 어쨌든 휴게실이라는 게 누구 눈치 보지 않고서 두 발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자면 남녀 공간이 별도로 분리될 필요가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일터에 노동자들이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휴게시설이 꼭 마련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으시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선곡은 희태님께서 직접 준비해 오셨죠? 네, 그렇습니다. 함께 들으실 곡을 직접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가져온 곡은 폴킴의 모든 날 모든 순간입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꿈이라고 해도 좁을 만큼 그 모든 순간은 눈부셨다 불안했던 나의 고된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날 웃게 해준 너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알 수 없는 미래지만 네 품속에 있는 지금 순간순간이 영원했으면 해 갈게 바람이 좋은 날에
햇살 눈부신 어떤 날에 너에게로 처음 내게 왔던 그날처럼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네, 월담의 노동이 수다 23회 방송은 금속노조 전략조직국장 이희태님과 함께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희태님, 다음 노동권 실태조사 항목은 뭔가요? 네, 이번에는 식비 지원 실태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식비 지원 실태. 일단 그 반월시아공단을 직접 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산업단지에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현장 식당들이 군데군데 많이 있잖아요. 네, 저도 반월시아공단을 비롯해서 산업단지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할 때마다 전국 산업단지 몇몇 곳을 다녀봤는데요. 어딜 가나 공장 한 켠을 빌려 쓰거나 아니면 컨테이너를 활용한 공동 식당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네, 공단 노동자들은 여기를 이제 한밭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런 현장 식당들이 유독 산업단지에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어찌 보면 이것도 작은 사업장이 밀집해 있는 산업단지 특성을 반영한 현실인 것 같아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산업단지에는 고용인원이 50인 미만인 작은 사업장들이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구내 식당이 딸려있는 비교적 큰 규모의 사업장들이야 별로 문제가 안 되겠지만 대다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회사 바깥에 있는 식당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작은 사업장은 구내 식당을 차릴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아서 그 대안으로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현장 식당이 이미 보편화된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휴게실 설치도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닐까요? 네, 금속노조도 그렇고 그 용현님이 사무국장으로 계신 월담노조도 바로 그런 요구를 지방정부와 사용자 단체 등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제기해 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20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게시설 의무 설치를 사실상 면제해 준 그런 상황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공동 휴게실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금속노조, 월담노조 등이 작년부터 반월시아공단 노동자 휴게권 실현을 위한 공동사업단을 구성해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실권리가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공단 곳곳에 공동 휴게실을 만들자는 각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반월시아공단 노동자 휴게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보고회가 11월 1일로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번 보고회를 계기로 산업단지 노동자들의 휴게권 문제가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네. 공동휴게실 사업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따로 이야기 나누는 자리를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식비 지원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얘기하려다가 다시 휴게실 문제로 넘어왔잖아요. 그러게요.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요. 네. 구내 식당을 포함하여 식비를 지원받는 산업단지 노동자는 75.5%였습니다. 지원받지 못한다는 노동자는 24.5%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이 항목에서는 고용 형태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졌습니다. 정규직이 21.5%였는데 비정규직은 34.3%나 식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거 밥 먹는 거 갖고 차별하는 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결과가 제일 가슴이 아팠거든요. 예. 그 아무튼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특히 노동조합이 없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차별을 겪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조합이 없는 산업단지 노동자들은 자신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 마땅히 없어서 많은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노조할 권리라고 하는 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데도 현실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거잖아요. 결국 내가 일하는 작업장에서 더 나은 임금이나 노동 조건을 확보하고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받으면서 안전하게 일하려면 다른 무엇보다도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이런 문제들을 협상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이런 교섭력을 갖추기 위한 가장 유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이 노동조합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지점입니다. 100번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산업단지에서 노조할 권리는 그림의 떡인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흔히 노동조합의 힘은 쪽수에서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작은 사업장은 일단 집단적인 힘을 발휘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은 조건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산업단지에는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원체 드물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노조로 뭉쳐서 승리한 경험들이 산업단지 안에서 널리 공유되고 전파되지 못하는 것도 하나의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간 노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정서가 팽배한 것도 솔직히 있고요. 한편으로는 산업단지 작은 사업장의 노동 환경과 조건은 대체로 고만고만해서 어느 한 사업장에 오래 있기보다는 이직률이 높은 편이라 노동조합을 만들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또 제가 보기에 또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이 대부분 공급망의 맨 밑바닥에 자리한 2차, 3차 하청이라는 것도 이곳에서 노동조합을 하기가 어려운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납품단가 후려치기 같은 원하청 불공정 거래가 너무 만연해 있는 상황도 그렇고요. 또 하청 밑에 하청 밑에 하청 밑에 또 하청, 이런 수직적인 하도급 사업 구조도 마찬가지고요. 결국 영세한 하청업체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려면 결국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수밖에 없는데요. 어떤 사업을 독자적으로 영위할 자원이나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헐값에 부려먹는 게 가장 쉬운 돈벌이 수단이기도 한 겁니다. 이런 원하청 이중 구조를 해소하려면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동일한 효력을 미치는 단체 교섭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워낙에 재벌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또 산업단지 입주 기업들도 방금 희태님 말씀처럼 대기업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원청 대기업도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단체 교섭과 단체 협약의 효력이 사업장 안에 갇혀 있는 나라일수록 사회 불평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그뿐만이 아니죠. 요즘 들어 특수고용, 간접노용, 플랫폼 노동 등 사업장 경계를 넘나드는 노동도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어느 한 사업장에서만 고정적으로 일하지 않거나 설령 한 사업장에 속해 있더라도 작은 사업장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을 만들기도 사용자와 교섭하기도 너무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기업별로 쪼개져서 노사교섭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해당 산업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함께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말씀하신 초기업적 집단 교섭틀이 정착돼야 한다. 그게 이제 방금 말씀하신 산별 교섭이 필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30일에 있었던 국회 토론회에서도 산업단지 초기업 교섭이 보장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초기업 교섭을 촉진하기 위한 책임을 의무화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많은 공감대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마다 이제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잖아요. 희태님 말씀처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산업단지 초기업 교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하루빨리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노조할 거리가 거의 없다시피 한 산업단지의 노동권 실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소개해 주실 조사 결과가 남았죠?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바로 산업단지 노사협의회와 근로자 대표 실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 실태 조사에서 특별히 노사협의회와 근로자 대표 제도에 대해 들여다본 이유는 뭔가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단지, 특히 작은 사업장이 밀집한 곳은 사업장 안팎으로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체계가 원체 부실하거든요. 이번 민주노총 실태조사를 보면 사업장에는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기구도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사협의회가 있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고요. 없다는 53.7%, 모른다는 24.1%였어요. 노사협의회 설치가 법적 의무인 30 이상 사업장으로 좁혀도 30.7%의 노동자만 있다고 응답했고요. 그럼 근로자 대표 실태는 어땠나요?
근로자 대표가 있다고 응답한 노동자도 22%에 그쳤습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 방식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게 37.7%, 해당 없다고 이야기한 게 44.1%로 압도적으로 높았고요. 그 밖에 응답한 분포를 보면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가 겨우 8.8%였고요. 간접 선거가 2.4%, 회사 지명 후 선거가 1.8%, 그리고 그냥 회사가 근로자 대표를 지명한다가 5.2%였습니다. 이런 응답 결과를 보더라도 근로자 대표의 존재와 활동이 현장 노동자와 전혀 무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래서 노조할 권리 확대를 전제로 노사협의회와 근로자 대표제의 실질적 개선이 모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분석 내용에 대해서 금속노조 이희태님 모시고 들어봤는데요.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각종 권리가 어떻게 제한되거나 박탈되고 있는지 몇 가지 척도로 가늠해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지도 끝으로 이야기 나눠봐야 할 텐데요. 네, 산업단지 초기업 교섭이라고 하든 아니면 지역협약이라고 하든 개별 기업의 틀을 넘어서 동종업계 원하청 노동자들 그리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까지도 포괄하는 공동의 교섭구조 정착 필요성은 앞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이 외에도 열악한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예, 이번에 띄워드릴 곡은 에픽하이의 우산입니다.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방의 시계 소리 지붕과 입 맞추는 비의 소리 오랜만에 입은 콧주머니 속에 반지 손틈새 스며드는 메모리 며칠 만에 나서 보는 밤의 솔 고인 빗물은 작은 거울 그 속에 난 비틀거리며 아프리카 그대 없이 난 한쪽 다리가 짧은 의자 둘이서 쓰긴 작았던 우산 차가운 세상에 섬 같았던 우산 이제 너무 크고 어색해 그대 곁에 늘 젖어있던 왼쪽 어깨 기억의 무게에 고개 숙여보니 버려진 듯 부러진 내 신발끈 허나 곁엔 오직 비와 바람 잠시라도 우산을 들어줄 사람 And I cry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Alone in the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Girl, I just want you to know Alone in the rain, rain, rain Nothing but pain, pain, pain And I just can't let you go 하늘에 눈물이 고인 땅 별을 감춘 구름에 보인 달 골목길 홀로 외로운 구두 소리 메아리에 돌아보며 가슴 졸인 맘 나를 꼭 닮은 그림자 서로가 서로 볼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야 둘인가 대답을 그린다 머릿속 그림과 대답을 흐린다 내 눈에 너무 컸던 우산 날 울린 세상을 향해 적던 우산 영원의 약속에 활짝 폈던 우산 이제는 찢겨진 우산 나의 두 맘 돌아봐도 이젠 없겠죠 두 손을 주머니 속 깊게 넣겠죠 이리저리 자유롭게 걸었죠 두 번의 가랑비도 쉽게 적겠죠 어느새 빗물이 내 발목에 고이고 참았던 눈물이 내 눈가에 고이고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밤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그대 없이는 안 돼요
밤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난 열어놨어 내 맘의 문을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그대의 그림자는 나의 그늘 그댄 내 머리 위에 우산 나의 곁에 그대가 없기엔 내 창밖에 우산을 들고 기다리던 그대 I cry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내 곁에 그대가 습관이 돼버린 나 아 그대 없이는 안 돼요 I need you back in my life 그대는 내 머리 위에 우산 어깨 위에 차가운 비 내리는 내 곁에 그대가 없는 반쪽의 세상 그대 나 없이는 안 돼요 Forever in the rain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오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열악한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이제 그런 이야기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저희가 살펴보았지만 작은 사업장은 기초적인 노동법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컨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거나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는 것부터 해서 최저임금도 지키지 않고 임금 체불이 생기는 사업장도 적지 않습니다. 일단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노동법을 잘 준수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행정적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방정부는 근로감독 제도를 통해서 이 같은 일을 하게끔 되어 있지만 지자체는 근로감독 기능을 위임받을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기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가 노동법을 준수하고 작은 사업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동행정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닐 거잖아요. 네. 지금은 국가도 기업도 작은 사업장의 영세함을 이유로 근로감독이라든지 적극적인 노동행정을 펼치기 어렵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억지라고 생각해요. 결국 이 말은 우리 회사는 작은 규모라서 뭐 재정적으로 지불 능력도 한계가 있고 법 준수 역량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법 위반을 합리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는 가령 최저임금법이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같은 법제도를 작은 사업장은 지킬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이런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법제도가 문제다라고 말하는 거랑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있는 법조차도 버젓이 위반하는 기업들이 산업단지에 너무 많다는 걸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했는데요. 희태님이 방금 강조하신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이렇게 노동권을 침해하는 기업들을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저는 또 그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지금처럼 노동권을 사용자의 경영권과 대치시키면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건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싹 다 걷어내겠다고 말하는 정부가 지금 윤석열 정부잖아요. 이런 정부한테 노동권 보호에 책임 있게 나서라고 하면 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은 거예요. 네, 당연히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죠. 실제로 상당수의 광역시도 지자체가 노동자의 노동권익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경기도를 제외한 지자체들이 노동정책 소관 행정 업무를 몇몇 담당관이나 과 또는 관의 일부 팀 업무로 분장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네. 그리고 일부 지방정부는 기업 지원 업무를 주된 업무로 담당하는 기업 지원과 내에 노동행정 업무를 배치하거나 그런 업무를 분장하는 등 노동관계법상 최소 업무조차
공정한 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현실입니다. 역시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군요. 사실 이제 희태님이 지적하신 대로 기존에 있는 법조차 무시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지금의 노동관계법이 5인 미만 사업장을 비롯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권리보호 대상에서 제어하고 있는 것도 한편으로 놓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또 앞서 말씀드린 20인 미만 사업장에 역시 적용 제외된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처럼 같은 노동자인데도 단지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배제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 모두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동권을 차별하는 법제도를 개정하는 것도 지금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노동행정도 법제도도 뜯어 고쳐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정부 행정이나 법제도의 공백이 발생하는 권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것만큼이나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권리를 세우는 주체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할 텐데요. 네,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산업단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직접 의견을 개진하고 또 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경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울러 저희 금속노조도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이 보다 쉽게 노동조합을 접할 수 있고 또 가입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에서 노조 가입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노조 가입 문턱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조할 권리를 우리 산업단지 모든 노동자들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금속노조도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산업단지 노동권 실태와 함께 법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서까지 금속노조 이희태 전략조직국장님으로부터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소중한 이야기 전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유, 저야말로 이런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었고요. 사실 많이 긴장해서 이야기 좀 재밌게 못한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에 또 자리가 된다면은 좀 우리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알아야 될 그리고 궁금한 내용에 대해서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월담노조 방송 처음 시작할 때는 이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워낙에 이제 노동 의제를 재밌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어렵네요. 네, 어렵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특집 방송은 희태님과 함께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나누고 헤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 트럼펫 연주자인 크리스 보티의 When I Falling in Love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담의 노동의 수다였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오전 10시 24회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좋은 사랑과 함께 안전하고 평등한 추석 연휴 보내시길 빕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